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2년 12월 18일이고 일요일이네요. 오늘은 얼망졸망 꼭지로 복수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는 하나의 영상으로 다 다루려고 했는데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개별 동영상으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다뤘던 내용, 과거에도 몇 번 다뤘던 내용들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부분들이 조금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사소한 것이지만 그 사소한 것을 깊이 들여다 보면은 우리의 국방 기획자들이 이 무기 체계를 이렇게 하려고 이런 모습을 상정하고 했구나라는 그런 또렷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점은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LAH 이야기부터 제가 하나 해볼게요. 네. 자, 처음에 보이는 거는 제가 가끔 이제 참고하는 일본 사이트인데 요즘은 뭐 별로 의미 있는 내용이 없어서 안 보고 있습니다만은 LAH가 이제 생산이 되니까 그게 관련돼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 중에 저한테 이제 눈에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또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LAH가 4개의 목표 자동 추적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언뜻 지나가요. 요 밑에 이제 일본 말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가능하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충분히 예견이 됐던 부분인데 그것을 누군가 언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한 이제 생각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보려고 하죠. 자, 그러면 저 말 자체가 가진 의미가 뭔지를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왜 4개 목표 자동 추적이라고 했을까? 2개라고 하지도 않고 6개라고 하지도 않고 8개라고도 하지 않고 왜 4개라고 했느냐? 자, 지금 LAH에 장착 가능한 무장이 앞에 3열 20mm 기관포가 있죠. 그리고 좌우 날개 밑에 70mm 로켓을 장착할 수도 있고 천검 미사일을 장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쪽에 다 천검 이제 20mm 기관포는 기본 무장이라고 보고 좌우의 무장을 천검 미사일로 통일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미사일이 여러 가지 무게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4발이 들어가요. 4발이. 그래서 4자가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중요한 내용이 그거죠. 목표 자동 추적. 즉 4개를 동시에 자동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거는 천검 미사일의 특성에서 나오는 거죠. 천검 미사일은 데이터 링크가 되는 미사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뒤에 광섬유가 수킬로미터까지 이렇게 풀어져요. 그럼 수 킬로미터 10km 이상 넘겠죠. 사거리가 현재 뭐 8km, 10km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말은 즉 뭐냐면은 천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천검 미사일은 앞에가 적외선 유도 미사일이죠. 형궁 대전차 미사일처럼 적외선으로 상대방을 찾는 겁니다. 그 형궁 미사일을 날아가는 동안 방향을 바꾸게 할 수 있고 다른 목표를 공격할 수 있게 데이터 링크가 유선으로 연결된 것이 천금 미사일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사 방식이 가능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한 4가지 정도 발사를 할 수 있어요. 이 뒤에 숨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사일이 대략의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미사일 시크가 전해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조종사가 그 목표물을 락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 수풀 같은 데 숨어 있다가 급하게 떠오르면서 상대방을 확인하고 미사일의 시크가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가 바로 락군을 하면 발사를 하고 다시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는 자기 혼자 힘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발사가 가능해요. 그 방식 자체는 다 발사자의 LAH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헬파이어 미사일을 언급해야 되겠죠. 헬파이어 미사일은 레이저 유도 미사일이에요. 이거는 데이터 링크 기능이 없죠.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뭐냐면 앞에 EOTS 시스템이나 사격 관제 장치가 즉 목표물에 대해서 계속 레이저 광선을 조사를 해줘야 돼요. 아무래도 헬기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유리하겠죠. 호버링 상태가. 레이저가 락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반사대에 나오는 레이저 빛을 보고 미사일이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사일의 속도 사정거리 18km죠. 10초, 20초 가량의 시간이 걸려요. 목표물 도달할 때까지. 그때까지 비행기의 발사 기체는 대부분 호버링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격 통제 장치가 겨냥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주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공격이. 예. 그래서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레이저 유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체 한계가 거기 있어요. 예. 물론 제 3자가 다른 지역에서 이 발사자를 위해서 레이저를 조사해 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헬파이어의 약점, 동시 자동 추적이 안 돼요. 한 발 쏘고 계속 겨냥하고 있어야 되죠. 하나 격파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목표를 섭외해서 다시 조준을 하고 두 번째 미사일이 발사되고 이런 식으로 발사를 해야 돼요. 한 번에 한 발씩이에요. 그래서 아파치 헬기가 뭐 8발에 헬파이어 16발인가요? 예, 8발인가요? 뭐 그 정도 되죠. 그 헬파이어 미사일로 뭐 적전차 8대나 16대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늘에 가만히 서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야 돼요. 한 발씩 예, 하나하나 수십 초씩 걸리는 거죠.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 거죠. 전혀 헬기에.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대응을 하겠죠. 자, 그러면서 청검은 뭐냐? 진정한 의미의 발사 후 망각이 가능해요. 그래서 헬파이어에도 발사 후 망각이 된다라고 계속 그런 이렇게 토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파이어 앤 포겟이 아닙니다. 발사 후 망각이. 발사 후 망각이라는 것은 발사하고 내가 회피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발사 후 망각이라는 것은 동시에 여러 목표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발사 후에 바로 망각할 수 있으니까 다른 목표를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목표물에 맞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면 발사 후 망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청검과 헬파이어는 뭐 누구는 3세대라 그러고 헬파이어를 4세대라고 그러지만, 헬파이어가 3세대면 청검은 4세대고 헬파이어가 4세대면 청검은 5세대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무기예요. 예. 거기서 공격력도 공격력이지만 아군 기체의 생존성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무기 체계입니다. 예. 자, 그런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됐다. 처음으로 뭐 공식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4개 목표를 자동으로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 최적의 상황이겠죠. 적의 목표가 4개 바로 나타났고 이 시크가 동시에 4개를 탐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시크는 기체와 별개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기체에 물론 관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시크 자체가 미사일 특성상 각자 개별 목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의 시크로. 그리고 락곤되면 동시에 4개가 발사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로 목표물이 교차되지 않게. 자,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제 정찰 및 자폭 드론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 개념으로 하자면은 헬리콥터에서 발사되는 로이터링 뮤니션이라는 거죠. 로이터링 뮤니션. 자폭 드론인데 배회하면서 적의 목표를 찾아서 정찰 역할도 하면서 오래 배회해요. 네. 목표의 코앞에까지 가서 목표를 파악해서 스스로 공격할 수도 있고, 그 정보를 기체에 보내서 기체가 더 강력한 적절한 또는 타격 수단으로 공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이게 아까 청검에 더불어서 LAH가 훨씬 더 우수한 공격 헬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특히 미래 전장에서 멤페스나 지상에 은폐하고 있는 공격물들 하늘에 노출돼 있죠. 아무리 헬기가 몸을 숨긴다고 하더라도 지상에서 숨기는 것만 하겠습니까? 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 기존의 기체 방식으로도 속도를 높이지도 않고 또 최선의 공격력과 최선의 생존성을 부여할 수 있는 헬기의 부가적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그게 1차적으로 청검이고 2차적으로는 자폭 드론 로이터링 뮤니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LAH 마린은 다 이제 장착이 될 것으로 보이고 개발 중이죠. 현재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지상 무기 체계에도 바로 적용이 되는 무기 그예요. 우리는 오히려 헬기에 먼저 적용을 시작했어요. 이게 더 다급하기 때문에. 예. 다른 나라는 육군에서 실험하던 것을 공군 쪽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헬기에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 육군 버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아직 헬기에서 이 정도까지 CG로라도 이 정도까지 구현을 해놓은 것은 우리 카이가 최초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이스라엘 로이터링 뮤니션을 처음으로 이제 배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기술 협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헬기에 적용하는 사례는 첫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또 하나는 이거 유무인 복합 전투 시나리오, 이걸 활용하는 방안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 상당히 관심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세 개가 제가 봤을 때 한 편대를 이루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 2, 3이 있는데 세 기체 중에 두 기체는 공격용 기체예요. 보면 즉 첨검을 달고 있다는 거죠.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 MUMT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무장을 떼고 그 자리에다가 무게는 한계가 있으니까 좀 전에 보신 그 자폭 드론을 장착한다는 거예요. 그 자폭 드론을 날려보낸다는 거죠. 저 멀리 자폭 드론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거리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한선이 8km, 10km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천금의 사정 거리가 거리밖에 안 되니까. 자, 일정 기간 동안 배회하면서 목표물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은 전진으로 되어 있지만 사방으로 할 수도 있겠죠. 예. 8km라는 그거 내에서.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MUMT 기에서는 즉 무인 드론을 보내서 정찰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그 거리는 최대치가 8km라는 말씀을 제가 추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기서 지상 아주 가까이 내려갈 수도 있죠. 자폭 무인기 특성을 봤을 때 아주 저속으로 시속 뭐 100km, 200km로 날아다니면서 코앞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즉 참호 앞을 날아다니고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스스로 공격할 수 있는 상대는 스스로 공격을 하죠. 근데 장갑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기체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천금이 날아가요. 8km 떨어진 지역에서 나는 완벽하게 매복이 된 상태에서 거기서 또 천검과 헬파이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헬파이어는 숨어 있다 하더라도 MUMT가 정보를 보내줘서 내가 헬파이어 미사일로 타격을 하겠다고 판단을 했다 하면은 다시 떠올라야 돼요. 그 목표물이 직선으로 보이는 가시골에 들어올 때까지. 그래야지만 레이저 광선을 조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천검은 유선 데이터 링크가 있기 때문에 난 숨은 상태에서 그냥 발사할 수 있어요. 낙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목표물에 도달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생존성이 엄청나게 향상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명확히 보여주는 사진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몇 가지를 섞으면은 LAH 생존성이라는 게 기존 공격 헬기의 체계보다는 한 단계 훨씬 올라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동체에 장착할 수 있는 무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 분담을 해서 편대로 간다, 이렇게.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공격 헬기의 운용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러면 쓸만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마리노 공격 헬기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헬기의 체급의 차이가 공격력의 차이로 확실히 드러나겠구나, 이런 걸 여실히 느끼게 돼요. 이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 이 마리노 공격 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좀 LAH 사례를 봤을 때 현재 천검이 8발이 달려 있거든요. 근데 저기에 로켓탄을 빼면은 이게 16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아파치랑 비슷해요. 똑같은 엔진이니까.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은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자폭 무인기로 지금 대체되는 게 보이죠. 날개 밑에 8개 달리고 미사일 8개 달려요. 그리고 몸통에도 저 보시면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몸통 옆구리로 발사되는 9발에 지금 무인기가 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LAH는 세대가 필요했어요. 자폭 드론을 운용하는 그 폭탄이자 정찰기이죠. 그게 한 대가 있었고, 그 다음 공격 무장용이 2대가 따라갔잖아요. 근데 이거 한 대로 그 세대치를 하고 남아요. 그래서 체급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개 편대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LAH가. 자, 마리노 공격 헬기는 LAH 한 개 편대가, 세대로 이루어진 한 개 편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혼자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리노 공격 헬기가 세대로 혼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진 않겠죠. 세대가 운용을 된다. 그러면 LAH 1개 중대가 움직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형태의 향후 운용 방식을 봤을 때는 헬기의 체급이라는 게 뚜렷이 차이가 난다, 이런 느낌을 이제 강하게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일본 거에 역시 나온 자료인데, 이거는 조금 이제 우리도 국내에도 이런 자료가 옛날에 돌았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직접 현장에서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인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무인 드론기를, 자폭 드론기를 쓰는 경우에는 그것을 관제하는 관제사가 따로 타게 돼 있어요. 저렇게 조종사, 부조종사, 관제사 이렇게 돼 있는 컨셉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방식은 이제 관제사가 없어지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것이다. 예. 추가적인 인원이 탄다 안 탄다, 추가적인 장비가 부과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로 헬기 기체가 작을수록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예. 저만큼 무장량이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 보여주는 것은 저는 최소화된 버전이라고 봐요. 폭장량이라는 부분에 있었으면. 예.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런 이제 MUMT를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천금의 우위, 공격력, 생존성이라는 면에서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DIRCM, 제교에서는 교란 장치죠. 저게 가장 큰 위협인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교란하는 거. 그거 국산화가 됐기 때문에 이 헬기들에 다 장착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소형 전술차에 원격 무장이 다 장착되는 것처럼 DIRCM도 반드시 들어갈 것으로 보고 국산화가 됐기 때문에 그 기반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공격력 더하기 혹은 방어력까지 보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헬기 운용보다 지금 MD 500MD나 우리가 쓰고 있는 코브라 헬기보다 타격력과 방어력, 생존성이라는 면에서 2배, 3배 정도 뛰어난 그런 헬기가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역할이 많이 갈라질 수가 있어요. 자폭 드론을 사용하게 되면 그럼 조종석의 배치도 좌우 배치가 맞는 거예요. 앞뒤로 배치되는 것보다. 왜냐, 소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자,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군의 기획자들이 이 방향으로 밀어붙이는데 많은 세상에 왜곡된 시선이 있었을 거고, 그걸 돌파해내서 이런 방향으로 가게까지 만드는 거, 그리고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거, 수고를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자, 얼망졸망 이번 시간에는 천검 대전차 미사일 데이터 링크가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자폭 드론의 활용법, 그리고 DIRCM 등을 섞어서 한층 더 강력해진 우리 헬기 전력이 우리 앞에 곧 나타나게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간략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사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